어제 이야기 이어서 오늘 같이 가봅니다. 그러니까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시골 여행사 사장을 현지에서 핸들링하고 있는 현지 랜드사 소장하고 한국의 큰 좀 여행사, 그 회사는 이 사람한테 뭐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하지 말고 참아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손님을 줬으니까. 근데 사실 이런 투어는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제가 손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요, 현지에 랜드 하는 소장들이 다 까놓고 가이드한테 이거 하루에 일비 얼마씩 드릴게요. 여행사 식구들 인스펙션 오시는 거고, 혹시 여기서 뭐 옵션을 조금 판매하거나, 뭐 쇼핑해서 합법적인 커미션 나오면 그거는 뭐 우리 나눕시다. 이렇게 하고 일을 내보냈으면, 그리고 스티커 원하는 대로 시골 여행사 무슨 이름, 무슨 투어, 무슨 사장님 이렇게 나갔으면 이 사건 발단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놓고 최전선에서 일하는 가이드 맡은 사람한테 모든 걸 그걸 다 비유 맞춰주고 기분 풀어줘라? 무슨 기분을 풀어줘요? 먼저 욕한 사람한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시청자님한테 누가 먼저 욕해놓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조금 갑질을 하는 위치야. 우리한테 손님 주니까 좀 기분 좀 맞춰줘서 보내. 그러면 맞춰주실 수 있겠어요? 공자님이, 순자님이, 맹자님이, 증자님이, 부처님, 반토박님이 오셔도 그건 어렵죠. 그런데 이 여행업계의 병폐가, 이 적폐가 왜 이렇게 쌓이게 됐냐 하면요. 한국에 있는 시골 여행사, 지방에 있는 여행사, 일단은 라오스 가는 태국 손님, 베트남 가는 손님을 동네에서 계약은 하시죠. 그런데 지방여행사에서 정말 정통으로 국제여행업을, 해외여행업을 정석으로 배우신 사장님들 일부는 직접 항공사에 전화해서 항공 자리도 확보하고 현지에 있는 여행사들 직접 연결해서 호텔, 투어하는 거, 식사하는 거, 가이드 선정하는 거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지방여행사의 사장님이 100분이라면 한 3분 정도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해외여행업을 전문으로 못하고 관광버스 운전기사 하다가 버스 한 대 사고 자기 손님들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뭐 우리가 뭐 설악산 가고 저기 어디야 저 통일전망대 가고 이럴 때 가는 게 아니라 해외도 가요. 그럼 저한테 하세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관광기사 출신들 여행사들이 자기가 현지에 있는 여행사를 직접 모르고 항공사에 자리 작업하고 클래스별로 뭐 단체니 뭐 소그룹이니 개인 인디비 그룹이니 이런 거를 전혀 잡을 줄 모르니까 한국에 있는 대형 여행사에 그날 자리 돼요? 우리 12명인데요. 얼마 드리면 돼요? 제가요. 40만 원을 받았어라. 그러면 저쪽에서 대형 여행사에서 그러면 사장님은 공짜로 하고 103만 7천 원 주셔요? 그래요. 그럼 내가 140만 원 받았으니까 103만 원 주면 나가 33만 원씩 짭짤하게 남아보네? 그리고 자기는 33만 원 12명을 남기던 20명을 남기던 따라와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은 맥주값 정도 조금 꺼내놓고 자기가 돈을 많이 받아 먹었으니까 현지에 갔는데 가이드들이 옵션이나 쇼핑 이런 거 많이 강하게 시키면 자기 동네 와서 자기가 컴플레인 걸리니까 자기 뚝 뛰어먹은. 원래 여행업계는요 합법적으로 알선 수수료 10% 받게 돼 있어요. 여행 약관에도 관광진흥법에도. 근데 보통 10%만 받습니까? 서울에 있는 여행사들은요 서울 시내 여행사가 지금 6,000개가 넘어요. 해외여행 보내면서요 1인당 돈 3만 원 마진 남기기가 힘든데요. 100만 원짜리 상품을 팔면서 1인당 서울에 있는 여행업체들이 3만 원을 남기기가 어려워요. 경쟁이 되니까. 요즘은 여행사를 개나지나 소나말이나 닭이나 뭐 꽁치나 말미잘이나 다 하다 보니까요. 한 다리만 건너면 여행사 사장이래요. 서울에. 근데 지방은 안 그래요. 지방은 여행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뭐 동네에서 하는 사람이니까 박 씨가 여행사 하잖아. 김 씨가 여행사 하잖아. 그 종철이가 여행사 하잖아.
그럼 거기 가서 하면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이 순수한 분들은 그냥 130, 40만 원씩 턱 주면 거기서 그냥 30만 원 뚝 떼어먹고 대형 여행사에 넘겼어요. 그럼 대형 여행사는 현지에 있는 여행사에 또 줄 거 아니에요. 그 줄 때 요금을 제대로 주느냐 이게 문제예요. 요금 제대로 안 줘요. 자기네가 그 시골 여행사한테 30몇만 원 띄워주고 받았으니까 여기다가는 2인당 보통 원가 계산을 해서 현지에 있는 여행사가 서울의 대형 여행사에 주면 그 원가 나온 거에 1인당 100불에서 150불 정도 마이너스로 책정을 해서 요금을 주는데 그것도 손님 들어올 때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보름 결제, 한 달 결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중간에서 떠버린 그 돈은 누가 채우게 돼요? 힘없고. 저 같은 경우에 이 일이 싫으면 야 이걸 이 일이라고 주니? 네가 한번 직접 가서 해봐. 받은 요금은 다 떼어먹고 나보고 메꾸라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돈을 잘 벌어왔어. 일 나가면. 남들보다 많이 벌어왔어. 그래서 치앙마이에서 가신이라는 소리를 들었어. 그렇지만 이건 아니잖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전후 좌우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토어에서 요번 거는 수익 분배를 이렇게 합시다 하면 내가 다 이해할 사람인데 처음부터 이런 악조건을 얘기하면 저도 안 나가고 다른 가이드도 기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숨기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가도 막 딴 거 그냥 대형 여행사에서 인솔자 없이 손님만 오는 것처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인솔자가 있네요? 아 그래요? 확인 못했습니다. 내일 확인해 드릴게요. 아 확인하니까 인솔자가 있네요. 그냥 좀 맞춰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피해는 가이드는 물질적인 정신적인 피로도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에서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 양질의 서비스가 나가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옵션 팔아야 되고 어떻게든지 쇼핑센터 가서 커미션 먹어야 내 수익이 생기니 그리고 손님들은 그런 상태로 왔으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더 깊이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더 깊이 얘기하면 물론 그 전에 방송국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고요. 다 알려진 상황이지만 여행 계층의 손님, 고객 수요가 대상이 바뀌잖아요. 대상이 바뀌면 또 손님들은 잊어버려요. 옛날에 10여 년 전에 가이드가 자살하고 가이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 아주 눈물 어리고 대형 여행사 앞에 가서 몇 년 전에 가이드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가이드 1인 시위를 벌이며 외쳤던 방콕의 그 가이드 그분이 활동하던 그 영상은 이제 모두 보도가 되지만 잊어버려졌단 말이에요. 저는요 여행업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1984년부터 여행업 들어와서 2010년까지 여행업 현역으로 사장으로 일하다가 치앙마이 와서 식당 한답시고 어떻게 아는 후배 자기 손님 많이 왔는데 가이드가 모자라서 가이드 한 번만 띄워주세요 해서 가이드를 하다가 라오스에 와서는요 제가 코로나 전에는 전문 가이드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코로나 끝나고 일을 하려니까 양심의 가책도 들고요. 제 자신에 대한 어떤 내가 이 나이 먹고 내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고 손님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해야 되나? 또 가끔 이런 시골 여행사 사장 와가지고 갑질하고 이상한 인솔자 와가지고 내가 남네하고 행세하는 이것을 내가 이겨내야 하나? 이거 아니면 내가 지금 밥을 못 먹나? 차라리 물 마른 밥에 깍두기 하나 해서 밥을 먹더라도 남이 먹을 분유, 남이 먹을 간식만 있고 남이 교육비만 있으면 이 짓은 하지 말자 해서 제가 안 한 거예요. 언제부터? 지난 작년 2월부터 가이드 안 한다고 손님 명단 20몇 명 확 집어던지고 네가 해라 난 이런 거 못하겠다고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라오스에 가이드가 모자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제가 지금 구독자님들이 5,000명이 안 돼요. 파급 효과는 아직은 약해요.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여행 계약하실 때는요, 잘 챙기셔서 우리가 계약하는 이 금액이
정말 당신네들 한국에 있는 여행사들이 돈 다 떼먹고 현지에는 쥐꼬리만큼 줘서 우리 가면 옵션해라 쇼핑해라 이런 거 좀 없게끔 해줘라. 우리는 요금을 다 주고 가는데 왜 우리를 스트레스 주냐. 거기에 주범이 중간에 낀 한국의 시골 여행사 사장. 모두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잘해주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철원이나 논산에서 제가 아는 여행업하는 그 선배님들은요. 자기가 받은 돈에 플러스해서 여기 와서 가이드한테 아예 돈 봉투를 줍니다. 이거 우리 1인당 내가 150불씩 놓으니까 옵션 좀 잘해주고 식사 업그레이드 해주고 재미나게 해주고 그리고 이 부분은 자네 봉사료네. 이렇게 주는 여행사 사장님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누구냐? 여행업을 정통으로 배운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왜? 현지의 어려움을 아니까. 그런데 중간에 관광버스 핸들 잡고 하다가 여행사 사장하면 멋있어 보이고 가오 잡히니까 한다는 그런 사람들은 그 관광버스 하면서 손님들한테 봉투 받아먹고 그 팁 받아먹던 그 버릇 때문에 자기가 옛날에 그 고생을 했으면서도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행사 택할 때도요. 정말 이 사람이 여행업을 정통으로 배운 사람인지 그리고 현지에도 잘 라인이 있는지 뭐 우리 돈 받아갖고 대형 여행사에 휙 집어던지고 지 따라가서 갑질이나 하는 이런 사장이 아닌지 분명히 체크해 보시고요. 여행 상품 계약하실 때 꼼꼼히 우리가 낸 금액이 현지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지 중간에 이놈 저놈이 차 띄고 포 띄고 다 들어가는지 특히 회장님 총무님 정도 되는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제가 더 깊이 들어가면 현재 라오스에서 여행업하고 있는 우리 선후배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저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파고 이야기를 다루다 보면 현지에서 여행업하는 선후배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고 파장이 일어납니다. 또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방송국에서 그 전에 그 큰 대형 여행사 종로구 공평동 대형 여행사 사옥 앞에서 시위했었죠. 6년 전에. 그리고 방콕하고 베트남에서 6년 전 7년 전에 가이드들이 유명을 달리할 때, 극단 선택을 할 때, 그때 보도됐던 내용들은 지금 다 우리는 잊혀져 갑니다. 다시 한번 어느 방송사라도 이거 한번 다뤄주셔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투어처럼 중국 투어도 요즘 마이너스가 없어요. 마이너스 투어라는 거 하면 중국은 여행사 사업자 취소하고 감옥에 가둔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눈 가리고 속임수죠. 마이너스 투어. 그러면 손님들은 과연 요금을 싸게 내고 올 비수기 때 손님도 있어요. 비행기표 반값도 안 되는 요금에. 그런 것서부터 그리고 그 모자라는 비용에서 또 큰 여행사에서 돈 떼고 작은 시골 여행사에서 돈 떼고 비행기표 반값도 안 되는 요금에 현지의 영세한 여행사 랜드 사장님들에게 던지고 가이드들에게 보내면서 옵션 하지 마라, 쇼핑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식사는 이런 특식을 줘라, 뭐 이런 멘트는 하지 말아라, 어디는 가지 말아라. 야, 이게요.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이드 하시는 제가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 가이드분들은 몰라요. 그러나 태국 출신들 뭐 치앙마이에서 와서 가이드하는 동생들도 있고 제가 치앙마이에 있을 때 제가 교육했던 가이드들도 지금 여기서 아주 A급 가이드로 활약을 하는데 그런 동생들이나 후배들 볼 때 선배로서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같이 가이드를 하고 있다? 가이드를 안 하게 된 거에는 그런 것도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소원이요. 제가 많은 구독자님, 시청자님이 생겨서 제가 이야기하면 정말로 방송, 언론사만큼은 아니더라도 많은 곳에 알려질 수 있다면 그게 소원이고요. 정말 의로운 일들을 하고 싶어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 주변에 해외여행 가실 만한 분들에게 잘 좀 알려주시고 전파해 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됩니다. 예, 이 업계에 계신 우리 저를 아는 선후배님들 절대로 하시는 일을 제가 비하하거나 비판한 것만은 아니라는 건 아실 겁니다. 누군가 할 이야기를 조금만 했을 뿐입니다.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제가 또 태국 갔다 돌아와서 아빠랑 어저께 하루 종일 이틀 동안 떨어지지 않는 남이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